무주택 수요가 내년에 다시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상승을 계속 이끌어갈 거다. 24년도 9억 원 이하 아파트 집중 매입을 할 가능성이 있다. 6억대에 있던 이 아파트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9907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남 대표님. 수요일 목동 현대백화점에서 보고 인사드렸던 팬입니다. 기억하실까 모르겠네요. 실물 보고 너무 반했는데 사진도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고민을 말씀드리면 목동에 살고 미아 뉴타운 북한산 시티 33평을 매도하려는데 매도가 안되고 있어 매도 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너무 팬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도 반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매도하는 것보다 저는 2024년 내년으로 접어들면서 매도 타이밍을 보시는 게 더 차익 실현을 크게 낼 수 있는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 아파트를 매수할 수요는 있겠지만 올해보다는 내년으로 접어들면서 그 수요가 더 급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그런지 뒤에 판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1주택자 분들의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계속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지금 현재 기준에서 부동산 시장의 주연은 1주택자로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1주택자가 계속 증가가 될 수 있냐? 1주택자 때문에 집값이 더욱더 상승할 수 있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무주택자로 인해서 집값 상승의 2차 트리거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주연은 현재 시장에서 1주택자이지만 주연보다 더 명품 조연으로 지칭할 수 있는 이 무주택 수요층들이 내년에 더욱더 급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주연은 명품 조연이 있어야지만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무주택 수요가 내년에 다시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상승을 계속 이끌어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이죠. 자, 지금도 현재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유는 특례 보금자리 대출 때문에 나오고 있는 거다. 자, 이 특례 보금자리 대출은 기존에 이 DSR 규제가 있었죠. 이 DSR 규제를 완화하는 대출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DTI 60% 틀내에서 대출 한도를 확대해주는 방향이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LTV도 상향 조정돼서 80%대까지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대출 한도를 확대해주는 방향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정부정책 모기지 상품으로 접근을 하는 수요층들이 지금도 물론 있는 거다. 그런데 이게 2024년 1월 30일로 끝으로 한시적 이런 혜택이 이제 끝이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두 번째,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발표했죠. 자, 이 신생아 특례 출산 가구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저출산 방안 대책으로서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을 내년부터 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자, 이 대출은 핵심 저리금리로 나오는 대출이다. 저리금리. 그럼 얼마나 저리냐?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 한 초반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1.6%대까지도 받아볼 수 있다. 완전히 초저리금리라고 보여집니다. 이것도 연소득에 한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소득이 약 8,500만 원 이하이다라고 한다면 1.6에서 2.7% 한도 내에서 금리가 책정이 되고요. 8,500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이하까지도 저리금리를 받아볼 수 있는데 2.7에서 3.3%대까지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러면 지금도 현재
금리가 4% 초반대인데 1%대의 신생아 특례를 받아볼 수 있는 수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메리트 아닙니까? 자, 특례 보금자리 대출뿐만 아니라 신생아 특례 대출도 주택 가액으로 본다면 주택 가액이 9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대출이 나오고 대출 한도는 5억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신생아 특례 대출은 디딤돌 대출의 이 저리금리를 표본 삼아서 나오게 된 대출인데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2%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주택 가액으로 본다면 주택 가액이 6억 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신생아 특례는 주택 가액이 9억 원 이하로 책정이 됩니다. 또 대출 한도도 똑같이 5억까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한도가 대폭 상향됐다. 그래서 만약에 결혼을 하신 분들 또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 간에서는 당연히 이제 자녀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분들에겐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출 받은 시점에서부터 2년 이내에 출산을 하게 될 경우에 5년 동안의 고정금리로 이렇게 저리금리를 받아볼 수 있다. 그리고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0.2%포인트 인하되고 또 대출 기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출산할 때마다 5년씩 최대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대출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지금 현재 50년 만기에 주담대가 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지금 엄청난 시장에 큰 파급력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엄청나게 증가되면서 금융당국에서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50년 만기의 주담대 핵심 포인트는 지금 DSR, 이 완화가 될 수 있는 효과를 보게 되는 거다. 기존에 30년, 40년 만기로 담보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은 50년 만기로 만약에 받을 경우에 한 달에 납부할 수 있는 이 원리금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DSR 완화될 수 있는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자, 이 또한 마찬가지 주택 가액으로 본다면 주택 가액이 상관이 없고 또 대출 한도에 대한 부분도 사실상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모든 분들에게 굉장히 큰 혜택을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대출을 받았었죠. 자, 그래서 지금 각 시중은행에서도 이 50년 만기의 주담대를 아예 상품을 이제 정지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은행도 있고 또는 나이 제한을 둬서 34세 이하로 나이 제한을 주고 있는 은행권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조정이 되지 않은 은행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면 아마 나이 제한이 계속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이자 상한액, 요 소득공제 확대 방안이 있습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에 따른 이자 상한액 소득공제를 받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 요 혜택은 어떤 혜택이냐면 세금을 엄청나게 절세할 수 있는 혜택이다. 우리 근로자 가운데서 연말에 연말정산하지 않습니까? 그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공제를 많이 받아야 좋은 거겠죠. 근데 이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냐면 60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엄청나죠? 600에서 2천만 원. 자,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15년 이상만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소득공제는 모든 근로자에게는 다 받아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600에서 2천만 원, 최대치 2천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아보시려면 우선적으로 고정금리를 받으셔야 되고 플러스 비거치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1년 거치, 3년 거치가 아닌 첫 달부터 원리금을 납부할 수 있는 비거치식 그리고 고정금리를 선택을 한다면 최대 2천만 원까지 받아볼 수가 있게 된다. 그리고 만약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더라도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4%의 30년 만기라고 가정을 한다면 일단 6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아보려면 이자 상한액 50만 원 정도가 매달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약 1억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600만 원까지 받아볼 수 있고, 또 최대 2천만 원까지 받아보신다면 5억, 대출 한도 5억까지 다 받아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주택 가액이 중요한데, 이 주택 가액이 원래 기준 시가 6억 이하입니다. 자, 기준 시가를 시가 인정액으로 바꾸게 된다면 시가는 9억 이하 주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 대출 5억까지 받아보실 수 있다. 받아볼 수 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혜택이 있는 가운데 만약에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시행이 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주택자들의 지금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해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시장에 다시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청약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 이 청약 경쟁률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분양가도 지속적인 고분양가로 책정이 되고, 또 이런 상황에 전세 가격도 지속적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그리고 전세가뿐만 아니라 매가도 상승하게 된다면 이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 다시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따라서 지금 특례보금자리 대출이 내년 1월 30일이면 이제 만료가 될 수 있겠지만, 아마 저는 총선을 앞두고 청약 경쟁률이 이렇게 높아지고 분양가도 높고 전세 가격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무주택자의 이 특례보금자리 대출을 저는 중지되기는 쉬운 선택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내년 4월이면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무주택의 특례 요건이 없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도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재연장이 될 가능성도 있다. 혹여나 연장이 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이 신생아 특례에 대한 대출 때문에 수요가 급증할 수 있고, 이 50년 만기 주담대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 내년도 계속 연장이 될 수 있다. 상품이 계속 나온다. 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소득공제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세금 절세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또 금리까지 인하가 됩니다. 그리고 청약 경쟁률이 높고 고분양가의 전세 가격, 매매 가격이 높게 된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볼 수 있는 아파트는 저는 24년도 9억 원 이하 아파트 집중 매입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 아파트를 보게 되면 북한산시티 우리 아파트 SK뷰, 미아 이런 강북권 지역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들 전고점이 9억까지 올라갔던 아파트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6억대인데 6억대에 있던 이 아파트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한도가 9억 이하로 전부 다 수요가 집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십시오.